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콤한 사탕과 과자에 숨겨진 놀라운 위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달콤한 간식을 즐겨봤을 거예요. 하지만 가게 진열대에 예쁘게 놓인 화려한 사탕들 중에는 놀랍게도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겉보기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납이나 메탐페타민 같은 물질, 또는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강력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사탕들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15가지 사탕을 소개할게요. 어떤 것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사탕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지도 몰라요. 1. 타마린도 롤리팝. 먼저 정말 무해해 보이는 사탕부터 시작해 볼게요. 멕시코에서 인기 있는 타마린도 롤리팝은 진한 갈색의 과일맛 사탕으로 하얗거나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막대에 꽂혀 있어요. 수백만 명이 아무 걱정 없이 이 사탕을 즐겼죠.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건 2살 아이의 혈액 검사에서였어요. 그 아이의 혈중 납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던 거예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탕 포장지는 납 함량이 21,000에서 22,000 파트 퍼 밀리언, 막대는 400 파트 퍼 밀리언, 심지어 사탕 자체에도 0.2 파트 퍼 밀리언의 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납은 뇌 손상, 학습 및 기억장애,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롤리팝은 전 세계적으로 즉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걸 먹고 있었다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롤리팝 파이프. 이번엔 시장에서 퇴출된 또 다른 롤리팝이에요. 하지만 이유는 완전히 달랐어요. 롤리팝 파이프는 딸기, 수박, 블루베리, 체리 맛으로 판매됐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탕 같았지만 디자인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는 사탕 자체가 아니라 구조에 있었어요. 플라스틱 튜브와 포장 디자인이 사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위험한 용도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었죠. 가격은 약 78,000원 정도였고 이 사탕은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졌어요. 당국은 이 오용 가능성을 발견하고 빠르게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했어요. 이 사례는 무해해 보이는 제품도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3. 폭발하는 추잉껌. 보통 추잉껌은 위험하지 않죠. 너무 많이 삼키면 장에 막힘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줄 거예요. 우크라이나 키우 폴리테크닉 연구소의 한 화학 전공 학생이 위험한 습관을 가졌었어요. 그는 추잉껌을 좋아했는데 평범한 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극단적으로 신맛을 내기 위해 껌을 엄청난 양의 구연산에 담갔다가 씹는 독특한 취미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에서 껌과 그가 작업하던 화학물질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정확한 세부사항은 불분명하지만 당국은 이 사건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확인했어요. 이 사건은 일상적인 물건도 특정 물질과 섞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4.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는 아마 아실 거예요. 초콜릿 달걀 안에 플라스틱 캡슐에 든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간식이죠. 많은 나라에서 인기 있지만 미국에선 안전 문제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달걀을 질식 위험으로 분류했어요. 먹을 수 없는 장난감이 음식 안에 완전히 들어 있어서예요. 드물게나마 국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작은 장난감 부품을 실수로 삼킨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선 엄격한 규제가 생겼죠. 이 달걀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개당 최대 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2022년에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살모넬라균 발병과 관련이 있어 킨더 제품 일부가 일시적으로 리콜됐어요. 제조사는 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답니다. 5. 워헤드 익스트림 사워. 너무 신맛이 나서 얼굴이 찡그려지는 사탕을 먹어본 적 있나요? 워헤드 익스트림 사워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신맛의 강도가 정말 강렬하죠. 이 사탕은 말산 함량이 높아 독특한 톡 쏘는 맛을 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 이 산이 연약한 조직을 자극해서 입안에 염증이나 치아 범랑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경미한 궤양이 생겨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어요. 워헤드의 강한 산도는 많은 부모와 건강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금지 대신 적당히 먹으라는 경고가 붙었죠. 인기 있는 간식도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6. 트윈키. 영화 좀비랜드에서 트윈키가 많이 등장했죠. 트윈키 하나에는 설탕이 약 14에서 19g 정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작은 간식치고는 상당한 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트윈키를 빅맥이나 펩시콜라 같은 고당도 음식과 함께 먹기도 하죠.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충치, 메스꺼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설탕과 가공 성분의 조합은 자꾸 더 먹고 싶게 만들어요. 인기 간식도 과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예시죠. 이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계속 보기 전에 알림 벨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7. 하리보 무설탕 젤리. 하리보 젤리라 하면 어떻게 그 유명한 젤리가 위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마존에서 하리보 무설탕 젤리는 15페이지가 넘는 리뷰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심한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했어요. 원인은 사용된 감미료, 나이카신이라는 시럽에 있어요. 이 시럽에는 말티톨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되면서 복부 팽창, 가스, 심한 설사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맛이 좋아서 의도치 않게 많이 먹게 되는데 적은 양만 먹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례는 너무 맛있는 사탕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8. 와투시 폭죽 사탕. 이건 특히 더 충격적인데 사실 이건 사탕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탕으로 오인되곤 하죠. 와투시 폭죽은 필리핀에서 휴일 시즌에 흔히 판매되는 작고 색색의 폭죽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죠. 이 폭죽에는 황린과 기타 반응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삼키면 매우 해롭답니다. 특히 황린은 독성이 강해서 심각한 내부 화상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칼라바르종 같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실수로 와투시 폭죽을 먹은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됐어요. 중독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이 더 커져요. 필리핀 보건부는 구토를 유도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생달걀 흰자를 응급처치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수예요. 폭죽과 사탕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9. 말레이시아 에너지 사탕. 엑스트라 에너지 캔디, 엑스트라 스트롱 에너지 캔디, 믹스드 캔디는 뭐가 공통적일까요? 이 세 가지 모두 엄격한 의료 감독 하에서만 허용되는 금지된 자극 물질이 포함된 걸로 밝혀졌어요. 이 발견은 심각한 건강과 안전 문제를 일으켰죠. 적절한 감독 없이 이런 물질을 섭취하면 혈압이 위험하게 높아지거나 불규칙한 심박, 심각한 심혈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에게 몰래 주어지거나 많이 먹을 경우 더 위험하죠.
이 제품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고 오염이 확인된 후 즉시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당국은 강력한 공공경고를 내리고 벌금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죠. 이 사례는 예상치 못한 제품의 유해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글로벌 사탕 생산에서 강력한 안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10. 블랙 리코리스. 블랙 리코리스는 어린 시절의 무해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 때문에 놀라운 건강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 성분은 리코리스 뿌리에서 추출되는데 칼륨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 축적을 늘릴 수 있죠. 이 불균형은 불규칙한 심박, 고혈압, 부종, 피로 같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블랙 리코리스를 하루에 약 57g 정도, 2주 동안 매일 먹으면 특히 40대 이상 성인에게 심장 문제로 입원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대요. ABC 뉴스에서 보도한 사례에 따르면 54세 남성이 몇 주 동안 블랙 리코리스를 과도하게 먹은 후 치명적인 심장 합병증을 겪었어요. 이건 익숙한 간식도 과도하게 먹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리코리스 관련 독성 증상으로는 근육통, 약화, 일시적 마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섭취를 멈추면 회복하지만 심장, 신장, 대사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게 좋아요. 11. 톡식 웨이스트 캔디. 이름처럼 톡식 웨이스트 사탕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주목받았어요. 특정 배치에서 식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량이 발견된 거예요. 사탕의 납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신맛 사탕은 종종 구연산을 사용하지만 제조나 포장 과정에서 납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적은 양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죠. 검사 결과 체리 맛사탕에 0.24파트/밀리언의 납이 포함되어 안전 기준을 초과했어요. 사탕 이름이 과격해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와 어른이 여러 개를 먹었을 때의 건강 위험이었죠. 보건당국은 많이 먹은 사람은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어요. 이 사건은 특히 어린이용 제품의 엄격한 안전점검이 왜 중요한지 보여줘요. 12. 리치 미니 프루티 젤 캔디. 리치 미니 프루티 젤 캔디는 무해해 보이지만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젤리컵은 곤약 뿌리에서 추출된 단단하고 젤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질감과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제대로 씹기 어렵고 통째로 삼키면 기도를 막아 일반적인 응급처치로도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의학문헌에는 유아와 어린이가 기도 막힘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위험한 부작용 때문에 규제가 강화됐죠.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니컵 곤약 젤리 수입을 금지했으며 유럽, 캐나다, 호주, 아시아 일부에서도 비슷한 리콜과 제한이 시행됐어요. 가장 최근인 2025년 7월, 홍콩은 45mm 미만의 미니컵 곤약 젤리를 금지하는 식품 및 약물 규정을 업데이트했어요. 공중보건당국은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이 사탕을 주지 말라고 권고해요. 이 사탕의 인기는 명확한 안전 라벨링과 엄격한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질식 위험이 있는 사탕은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경고 라벨을 붙이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13. 블루 스마트티스. 많은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위험 가능성 때문에 레시피를 변경했어요. 블루 스마트티스는 잘 알려진 사례죠. 약 3년 동안 블루 스마트티스는 다른 색상만 진열되고 판매되지 않았어요. 회사에 따르면 인공색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천연 파란색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부 인공식용색소가 어린이의 과다 행동이나 기타 잠재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중의 추측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식품 안전과 성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했죠. 한 가지 색상을 완전히 제거한 결정은 식품 제조사가 안전 기준과 대중의 기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줘요. 과자류에서 천연 색소 사용으로의 전환을 반영하죠. 14. 메탐페타민이 섞인 파인애플 사탕. 이 사례는 리스트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예요. 가족들이 자선 기부로 보이는 것을 통해 오염된 사탕을 모르는 사이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2024년 8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오클랜드 시티 미션이 린다 브랜드 파인애플 맛사탕을 배포했는데 나중에 이 사탕에 메탐페타민이 포함된 걸로 밝혀졌어요. 이 사탕은 밀봉된 솜에 포장에 담겨 있었고 처음엔 선의로 보이는 개인이 기부한 거였죠. 취약 계층 가정에 배포된 식품 꾸러미에 포함되었어요. 어린이, 10대, 자선단체 직원 등 여러 수령인이 사탕을 먹은 후 빠른 심박, 메스꺼움,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보고했어요. 다행히 입원한 사람은 없었어요. 당국은 즉시 공공안전 조치를 시작해 사탕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어요. 약 400개의 꾸러미가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되지만 오염된 사탕은 소수만 회수됐어요. 조사관들은 사탕의 출처와 오염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에요. 15. 화이트 레빗 밀크 캔디. 마지막으로 화이트 레빗 크리미 캔디는 1943년부터 즐겨온 향수 어린 우유 기반 사탕이에요. 하지만 이 오랫동안 신뢰받던 제품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여러 식품 안전 사건의 중심이 되었죠. 2007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화이트 레빗 사탕에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어요. 양국 보건 당국은 리콜을 발령했지만 일부 유통업자는 오염된 사탕이 위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2008년 중국의 멜라민 우유 스캔들 중에 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시장에서 멜라민이 섞인 우유로 만든 화이트 레빗 사탕이 발견됐어요. 검사 결과 멜라민 함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고 여러 정부가 리콜과 공공경고를 발령했죠. 당국은 사탕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이 유아용 분유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식품 안전과 공급망 감독에 대한 큰 우려를 낳았어요. 생산과 수출은 2009년까지 일시 중단되었고 회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검증된 우유 공급원과 더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도입해 골든 레빗 브랜드로 제품을 재출시했어요. 이 사건들은 과자 안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며 신뢰받던 제품도 안전 기준이 발전하면 검토와 개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5가지 사탕 이야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이런 위험한 사탕들이 애초에 시장에 나온 거예요. 음식으로 판매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다음에 낯선 사탕이나 출처를 모르는 간식을 집을 때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가장 화려하고 매력적인 사탕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탕은 뭔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리스트에 없는 사탕이길 바라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